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딘가 하면 정책이죠. 딱 넘기네. 194페이지네. 그죠? 194페이지. 알겠습니까? 194페이지. 자, 194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는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라 적었죠.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직접적 개입이라고 했습니까? 직접적 개입.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적 개입하는 방법. 자,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많이 비교합니다. 직접적 개입도 있고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토지형 규제도 있습니다. 이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 세 가지 종류를 이제 놔두고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직접적 개입은 어떤가 하면 정부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해요. 이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해요. 자, 정부가 수요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땅을 산다겠죠. 땅을 사서 모으는 것을 토지 비축제도라 씁니다. 토지 뭐다? 비축제도. 자, 토지 비축제도라 쓰기도 하고 이걸 토지 은행제도라 씁니다. 토지 은행제도.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의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100만 평의 땅을 구입할 예정이에요. 100만 평을 한꺼번에 사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자, 예산을 편성하여 1년에 10만 평씩, 다음 또 10만 평씩 이렇게 10년간 토지를 사모으는 것을 토지 비축 제도를 하고, 자, 10년이 이제 100만 평이 모두 목표가 달성됐으면 그때 뭐다? 필요한 때 뭐다? 이거를 다시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토지 비축 제도라 씁니다. 자, 또 어떤 거 있습니까? 공영 개발도 있습니까? 공영 개발도 있겠죠. 그죠? 공영 개발. 이 공영 개발은 기출된 문제입니다. 이미 기출이 됐고, 자, 우리 공영 개발 종류로 많이 하는 게 수용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식? 수용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겠죠. 그죠? 수용 방식. 자, 되겠죠? 이런 것은 모두 뭡니까? 직접 개발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공영 개발해 가지고 뭐다? 물건을 만들어 자, 공급자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도 되겠죠? 임대료를 규제한다는 말이나 분양가 규제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가격을 규제하는 것을 분양가 규제를 하고요, 임료를 규제하는 것을 임대료 규제라 쓰는데 최고 가격을 모두 규제합니다.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자, 규제 방법이죠. 자, 그래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되겠죠. 자, 공공임대주택 있죠. 영구임대주택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공공임대주택. 자, 공공임대주택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공공임대주택짜리 5년짜리 많이 했는데 요즘 10년짜리가 많은 것 같더라고. 10년 후에 분양을 하는 거 있죠. 자, 그래서 10년간 공공임대했다. 다시 뭡니까? 분양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과거는 5년짜리가 많은데 요즘 10년짜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문이 놓으면 직접적 정부가 개입한다. 이 즉 정부가 수요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급자겠죠. 그럼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부가 직접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겠죠. 뭐 보금자리 주택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뭐 영구임대 이런 것은 직접 개입이고, 자, 우리 간접 개입은 시험에 나면 자, 조세와 관계 있으면 세금과 관계 있으면 모두 간접 개입입니다. 왜 세금과 관계 있으면 모두 간접인가 하면
시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거는 뭐다? 시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문제면 간접적 개입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세금이죠. 그러면 이 세금인데 만약에 종부세가 나오면 종부세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간접적 개입이겠죠. 우리 종부세는 국세 되겠죠. 자, 종부세, 그죠? 종합부동산세. 자, 되겠죠. 만약에 자, 재산세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 나오면 지방세 되겠죠. 취득세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세금이란 글자가 보이면, 이 세자란 글자가 보이면 모두 간접적 개입이고, 자,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 이런 거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자, 개발을 하다 보면 뭡니까? 개발업자가 불로소득이 너무 많이 창출되겠죠. 불로소득이 많이 창출되잖아. 그래서 우리 민법은 현저한 이익이란 거 있죠. 민법의 현저한 이익은 몇 배를 현저한 이익이라고 배웠습니까? 예? 3배 이상 상승하는 것을 현저한 이익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그러면 3배 이상 땅값이 올랐어요. 3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배 이상 올랐죠. 이러한 것은 현저한 이익이 되잖아. 이런 경우는 뭐다? 자, 개발 부담금,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되겠죠? 불소득을 부담한다. 개발업자에게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 되겠죠? 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금융 지원이 잘 나오는데, 시험은 금융 지원 부분이 시험이 잘 출제가 되는데, 금융 지원으로 가장 대표가 뭐다? 자, 론 투 밸류, 이게 대부 비율이 됩니다. 무슨 비율? 대부 비율. 많이 들어봤죠? 자,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LTV, DTI. 이 신문이 많이 나오죠? DTI. 총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간접적 개입이 들어갑니다. 되겠죠? 자, 토지용 규제로 가장 대표가 뭐다? 지역지구제가 시험 나왔죠? 지역지구제. 잘 놉니다. 이 지역지구제는 토지용 규제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데, 되겠죠? 자, 각종 뭐다? 인허가 같은 거 있습니까? 인허가. 이것도 규제의 방법입니다. 자, 뒤에 무슨 글자가 붙었다? 규제가 붙으면 다 일로 가면 되고, 여기서 이제 기출된 문제가 TDR 제도가 있습니다. 무슨 제도? TDR 제도. 자, TDR 제도가 있는데, TDR 제도는 개발권 양도 제도를 말합니다. 이 개발권 양도 제도. 이 개발권 양도하는 제도는 우리나라 현재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 시행한다? 미국에 시행하는 제도인데, 현재 우리나라 널리 쓴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여러분 기출되었고요. 이런 것을 자, 토지용 규제의 수단으로 많이 쓰는데, 자, 시험이 가장 많이 출제된 게 뭐다? 이 개발권 양도 제도와 지역지구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되겠죠? 자, 시험 잘 나오는 게 뭐다? 금융지원. 이 시험 나왔고, 공영개발도 역시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를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문제를 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195페이지 20일의 기출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문제를 풀었을 때 안 풀려도 괜찮아요. 문제 당연히 안 풀립니다.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맞추라고 푸는 건 아니니까 그냥 보라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했죠. 틀린 것이 나오면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 그죠? 그렇겠죠.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되겠죠. 1번에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을 수 있겠죠. 손실을 낳을 수도 있고 이익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봅니다. 자,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 등의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 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조정해서 이거는 자 공적 개입이 되겠죠. 공적 개입 중 어디다 직접적 개입의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이 있습니까? 요 금융 지원은 어디에 나왔어요? 간접적인 시험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자, 금융 지원의 예문으로는 가장 대표가 어떤 거 있습니까? 자, 대부비라든지 총부채 상환 비율이란 DTI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찾는 거고요. 그럼 답은 거의 여러분 아는 것 중에 답으로 뜨고요. 모르는 것들은 답이 아니니까 찍으면 안 됩니다. 처음 보는 것을 절대 답으로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가가지고. 자, 3번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등의 존재는 정보의 시장 개입 근거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다? 시장 실패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장 개입합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경제적 기능이라서 개입할 수 있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생산 공급하면 자 주택거래의 배분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되겠죠? 그럼 공공임대주택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직접 개입의 방법에 들어간다. 이렇게 문제놈을 찾으시면 된다. 자, 여기는 종종 잘 나오니까 보시고요. 한 장면 지역지구제가 있습니다. 자, 지역지구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지구제가 문제는 봐야 되겠죠? 지역지구제. 자, 우리가 지역이란 말 했죠?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게 있죠? 자, 지역은 우리가 중복이 될까 안 될까요? 범법적인 중복 안 된다 했죠? 자, 지구는 중복되었어요? 안 됐어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시험 부동산 학개론은요 지역과 지구는 모두 중복할 수 없다 이렇게 지문 나왔어요. 틀렸죠? 이걸 지역지구제라 씁니다. 지역지구제인데 만약에 B도시가 있습니다. B도시가 있는데 B도시는 자 용도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면 시골 같은 주택의 출락들이 이렇게 주택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자 여기에 뭐다? 주변에 농공단지처럼 공장들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주택의 취락이 존재하고 있는데 주변에 농공단지 같은 공장들이 들어온다면 이 공장에서 공해를 유발시킨다면 주택에 나쁜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러면 주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걸 손해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나쁜 것을 우리가 플러스입니다. 손해를 마이너스라고 불어요. 손해를 뭐다? 마이너스. 자, 이걸 마이너스를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주택은 이렇게 하니까 불만이 많으니까 공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공해 방지 시설과 폐수 정화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됨으로 인해서 그죠? 공장도 생산 단가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손해겠죠. 이걸 부의 외부 효과라 씁니다. 자, 그럼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이 부의 외부 효과를 만드는 거요?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제거. 하거나 감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는가 하면 지역지구제는 정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나 감소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자, 정의 외부 효과를 실현한다. 이래도 틀립니다. 자,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뭐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데 그 목적이겠죠. 그러면 이런 지역을 지역지구제로 만들어준다면 뭐로 만들어준다면? 지역지구제를 실시했다면 자 지역을 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정했다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정했다는 것은 지역지구제 실시했겠죠. 제가 지역은 중복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중복이 안 되므로 다른 용도로는 도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만 여기 도를 수 있는 거예요. 뭐는 도를 수 없다? 다른 용도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뭐만 들어온다?
주택만 이렇게 도는다 이 말이거든요. 주거만 이렇게 돌아요. 같은 용도가 들어오니까 어울리는 이거입니까? 그죠? 그러면 주택은 우리가 쾌적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같은 주택을 우리가 봤을 때 이걸 같은 주택과 세대별로는 형평성 유지합니까? 안 합니까? 세대별로는 형평성이 유지돼요. 세대별. 왜 세대별로는 형평성이 유지되는가 하면요. 자, 이 주택이나 이 쾌적성의 차이가 별로 없으면 인접되어 있다면. 그렇죠? 이 세대와 이 세대가 인접되어 있으면 쾌적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자, 형평성이 유지되는데 지역지구제 실시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돼요. 뭐가 발생한다? 형평성이란 문제가 발생하겠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요거는 지역지구제 실시하지 않는 지역과 지역지구제 실시한 지역 사이는 뭐다? 형평성이란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싸다는 거예요. 되겠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만 지역지구제 실시한 지역은 자, 세대 간 같은 주택의 세대 간은 형평성이 유지되겠죠. 이렇게 형평성이 유지가 되므로 이 동네 살기가 좋음으로 인구가 이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자, 주택 전돌이 만들어지니까 이쪽으로 인구가 유입되면 인구 유입은 뭐를 발생한다?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뭐를 증가시킨다?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자, 수요를 증가시키니까 제가 그림을 한 그려보겠습니다. 일로 올래요. 지금 처음이니까 가볍게 보세요. 내용까지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까지 파악하면 내일 시험 치러 가도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 임박하는데 8월 달에 물으면 1년 동안 뭘 공부했는지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주변에. 그죠? 공부는 한대요. 물어보면 본인이 공부를 한대, 도서관 공부한대요. 그죠? 물어보면 엉뚱말 하는 분은 그죠? 떨어지고 질문 막 하고 마지막에요 좀 아는 척 한 사람들 합격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밖에 뿐입니다. 많은 차이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두세 개 차이로 다 떨어져요. 이게 희한하게 절대 많은 차이로 안 떨어집니다. 몇 개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통과할 수 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여기 Y축을 제가 가격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축 봅니다. 자, 원점이고 여기 양측이 수급 양측입니다. 또는 균형 양측입니다. 자, 원래의 수요 곡선이 있고 원래의 공급 곡선이 있겠죠. 수요 곡선은 우하에 이거는 구분하겠죠. 공급은 우상향 곡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원래의 가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동네 1000세대가 공급되고 있었어요. 이 동네에 뭐가 증가한다? 인구가 유입되므로 단계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단기는 항상 뭐가 증가한다 했어요? 예? 자, 단기는 뭐만 증가할 수 있습니까? 수요만 증가합니다. 자, 시험에 나왔습니다. 단기에 공급이 증가한다. 이 말 맞아요? 틀렸어요. 경제법칙 위배되는 겁니다. 이거 찾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림도 이거 보지도 못하면 시험장 가서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수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프도 못 보고 시험장 간 사람 태반이라고요. 그러면 단기는 뭡니까? 수요가 증가하겠죠. 단기에 수요가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예. 그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공급은 여기 가만히 있는데 뭐만 증가했습니까? 수요만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죠. 이걸 우리가 초과 수요라 써요. 이걸 무슨 수요? 초과 수요라 이렇게 불러요. 초과 수요 이렇게 불러요.
자,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는 것은 살 사람은 많고 물건은 부족한 현상이 되겠죠.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기에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1억 하던 물건이 1억 5천만 원까지 상승하였다면, 자, 이 기존 공급자가 누군가면 집을 원래부터 갖고 있는 사람을 기존 공급자라고 불러요. 이 기존 공급자가 5천만 원 올라갔겠죠. 이걸 기존 공급자는 5천만 원쯤 집값이 올라가니까 5천만 원 올라가면 쯤 초과 이윤을 획득한다, 이 말을 씁니다. 자, 단기는 누가 초과이를 획득했습니까?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를 획득합니까? 신규 공급자가 초과이를 획득했어요.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를 획득한다죠. 그럼 시험은 신규 공급자가 초과이를 획득하면 틀립니다. 단기는 누가 한다?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를 획득한다,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새로운 공급자가 초과이를 획득하는 거 아닙니다. 이 기존을 새로운 공급자로 바꿔놓으면 안 되겠죠. 새로운 공급자는 언제 온다는 거예요? 장기에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온다? 장기에 옵니다. 자, 장기에 신규 공급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공급은 건설사가 새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합니다. 자, 뭐를 먹으려고? 초과 이윤을 먹으려고. 언제까지 공급이 증가하는 거면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공급을 증가하겠다 뜻입니까? 자,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공급이 증가하는데, 우리가 건물을, 부동산은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해야 하네요. 땅이 필요하죠. 땅을 먼저 사야 되잖아. 공중에 건물을 지어 놓을 수는 없죠.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건물 지을 거면 사람이 있죠. 인건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겠죠. 건축 자재가 들어가겠죠. 이걸 우리가 생산 요소라 씁니다. 이걸 뭐다? 생산 요소. 이걸 어떤 물건을 생산한 요소가 됩니다. 이 생산 요소가 있는데, 이 생산 요소 가격이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이것이 증가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공급을 증가하더라도 보겠습니다. 공급을 마더라도 증가하더라도 이 생산 요소 가격이 되겠죠. 이 생산 요소, 이 가격이 비용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비용 불변 산업이라 씁니다. 그러면 비용 불변 산업은 건축비가 그대로 있다 이 뜻입니까? 그죠? 이걸 비용 불변 산업이라면 이런 경우 있죠. 건물을 짓더라도 토지 가격 그대로 있고 인건비 그대로 있고 건축비 자재 가격 그대로 있다면 이걸 비용 불변 산업이라면 단기 S가 장기 S2까지 이동하므로, 여기 원래입니다. 원래 가격이 얼마입니까? 1억 되겠죠. 원래 가격이 1억이었습니다. 장기로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언제까지 늘어난다? 초과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공급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그죠? 자, 그러면 비용이 불변사라면 가격은 원래 상태로 복귀되었어요, 안 됐어요? 원래 상태로 복귀되었죠? 그러면 원래 상태로 복귀가 되니까 가격선은 어떻게 된다? 수평선이 되었습니까? 예, 가격선은 뭐다? 수평선이 되더라, 이 말을 씁니다. 가격은 수평선이 된다,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급을 증가함으로 인하여, 뭐를 증가함으로? 공급을 증가함으로 인하여. 자,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이 뭡니까? 증가합니까? 비용이 뭐한다? 증가한대요. 건축비가 상승했다 이 뜻이겠죠? 건축비가 땅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건축 자재도 상승한다면 이걸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봅니다. 자,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건축비 다 올라갔겠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공급 S가 S1까지만 옵니다. 가격은 원래보다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겠죠. 자, 양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1200이라 봅시다. 불변은 1300이라 보시고, 양은 무조건 증가하는 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공급량 무조건 증가할 때, 왜? 신규 공급을 늘렸으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여기 양은 감소는 없습니다. 무조건 증가합니다. 가격은 원래가 뭡니까? 여기 원래 맞아요, 아니에요? 원래보다 가격이 높아요, 낮아요? 높지요.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겠죠. 원래보다 올라갔잖아. 원래보다 높은 수준입니까? 낮은 수준입니까? 높은 수준인데 낮은 수준, 동일한 수준 이렇게 바꿔놔요. 시험 문제지는. 그죠? 원래보다 높죠? 원래보다 높은 수로 결정된다. 그죠? 이걸 원래보다 낮다, 원래와 동일하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렇게 되니까 가격은 원래보다 높으니까 그림이 우상향이 되겠죠. 뭐다? 우상향합니다. 우상향, 가격선이 우상향하는 형태가 됩니까? 자, 우상향 형태로 되었습니다. 형태 또는 우상향 곡선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를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뭐다? 대량으로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다?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므로 생산의 단가가 감소할 수 있어 없어요? 감소도 할 수 있겠죠. 비용 감소 산업인 경우, 그죠? 비용이 줄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났네 되겠죠. 1400 더 많이 늘어났네. 가격은 원래보다 어떻게 될까요? 원래보다 어떻게 된다? 낮죠. 원래보다 낮은 수준의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비용이 감소하는 산업은 가격이 원래보다 높다는 거요, 낮다는 거요? 낮게 형성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높게 형성한다 바꿔놓습니다. 이걸 원래보다 낮게 형성하니까 이거는 우하향이 되겠죠. 우하향 형태. 이거를 바꿔놓습니다. 자, 요거 좀 어렵습니다. 지금 1월달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원래 이거 심화가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하는 거예요. 원래 심화가 해야 되는데, 자, 어렵다 이거 다 빼보고 나면요, 나중에 5월달에 하면 또 처음 보는 거니까 또 어렵다 하니까 맨 똑같을 거잖아.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한번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전부 다 비용 증가 산업입니다. 부동산은 뭐다? 비용 증가 산업.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여기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여기 붙고, 동산은 반대니까 어디 붙습니까? 예? 우리 동산 종류는 뭐를 대량으로 합니까? 평균 비용이 또 오르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는, 자, 우리 부동산은 비용 증가 산업이니까 우상향 곡선이니까 요것과 요걸 비교했을 때 요거는 비탄력이라고 시험 나왔습니다. 그렇게도 시험 나왔습니다. 자, 요거 좀 봐두셔야 됩니다. 좀 지역지구제 한 문제 정도 놓을 수 있습니다. 몇 문제? 한 문제. 정책은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틀려요. 정책이 좀 어렵거든요. 자, 지역지구제 봅니다. 시험 엄청 잘 나옵니다. 여기 별표 칩니다. 거의 몇 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별을 달아두세요. 자,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 규제라는 말이나 부호 예부 효과 규제 같은 말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은 미국식 번역, 부호 예부 효과는 일본식 번역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일본 책들은 부호 예부 효과 규제란 말을 쓰고, 미국 책들은 번역본 보면 어울리지 않는 이용으로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부호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 번 기출했습니다. 부호의 효과를 제거하나 감소한다. 그 목적이 있다 했습니까? 자, 목적이 있고요. 자, 2번은 지역지구제는 뭐를 수정하게 됩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하게 되는 게 뭐다? 지역지구제. 그럼 지역지구는 경제적 기능입니까? 정치적 기능이 있어야 됩니까? 경제적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말이 되고요. 3번에 보니까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니까 세대 간은 아까 형평성 도모했습니까? 세대 간 형평성 도모 줄 것 같고요. 자, 단기 효과가 봅니다. 자, 단기 효과가 보니까 자,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으로 인하여 위험을 감소시켰죠. 이 말은 어울리지 않는 이용 다 제거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첫째 주 말은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이나 부여 효과 제거했다는 말 같습니다. 않는 이용으로 인하여 주택가의 하락할 위험을 전부 다 감소했던 걸 다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나 부여 효과 감소나 같은 말입니다. 자, 어울리지 않는 이용 감소했다 이 말은 뭡니까? 부여 효과 제거했다, 감소했다 같은 말이라고요.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 동네에 살기가 좋으니까 수요가 뭐다?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 밑줄 짝.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는 같이 상승했어요, 안 했어요? 같이 상승했죠. 자, 1억 하던 물건이 얼마다? 1억 5천으로 가치가 상승합니다. 되겠죠? 자, 가치 상승하니까 줄 것입니다. 기존 공급자는 초과윤을 획득한다. 이 기존 공급자를 신규 공급자로 바꿔놓는다고요. 되겠죠? 자, 장기로 봅니다. 장기는 뭡니까?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공급이 증가하는데, 자, 거기 보면 초과윤이 발생하니까 기존 공급자, 그죠? 규모를 증가시키면 다른 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온다. 이 말은 신규 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신축 공급이 늘어난다. 그럼 공급량이 증가한다 줄 것입니다. 언제까지 증가합니까? 초과윤이 없어질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있죠. 비용 불변 산업이냐, 비용 증가 산업이냐, 비용 감소 산업이냐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되겠죠? 따라서 나눠집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비용 증가냐, 비용 불변이냐, 비용 감소냐 세 가지로 나눴겠죠? 그럼 밑에 그림만 보겠습니다. 밑에 그림이니까 첫 번째는 비용 불변입니까? 비용 불변은 자, 장기적으로 자, 공급은 가격은 처음으로 해결됐죠. 가격이 불변되니까 자, 수평선 상태가 되는데 이거를 말하려고 합니다. 되겠죠?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안 적어놨어요. 자, 두 번째는 비용 증가는 원래보다 가격이 상승했죠. 두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 한번 볼래요? 비용 감소는 원래보다 낮은 선에 결정된다. 안 되면 선을 그어놓으면 공부하기 더 쉬울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수평선으로 옵니다. 원래 가격으로 회귀된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 원래보다 높은 선에 결정이 된다. 세 번째는 뭐다? 원래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된다. 양은 모두 증가니까 특별히 외울 건 없습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죠? 자, 보시면 되고 한 장 넘겼습니다. 자, 형평성 문제였죠. 자, 줄 것입니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줄 것입니까? 첫째 줄 마지막에. 자, 세대 간은 뭐한다? 형평성이 유지된다 했죠. 좀 전에 줄 것죠. 지역 간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자, 지역은 뭐죠? 독점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됩니다. 뭔다? 독점. 자,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은 독점이란 것입니다. 독점이 되거든요. 독점. 독점은 제가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사전적 독점과 사후적 독점이 있습니다. 사전적 독점도 있고 사후적 독점도 있어요. 그냥 봅니다. 사후적 독점도 있는데 사전적 독점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어떤 걸 사전적 독점이라 한다? 어떤 것을? 자, 이 동네에 제가 주택을 짓고 있었거든요. 이 동네에 주택을 짓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지역이 도시로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다? 도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미리 들어가 있는 원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집값 올라가겠죠.
그럼 초과이윤 발생하는 겁니다. 뭐가 발생한다? 초과이윤. 이걸 사전적 독점이라 씁니다. 이걸 초과이윤이 발생한대요. 이걸 사전적 독점이라 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부동산 문제는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되겠죠? 뭐가 문제된다?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된다. 사후적 독점 뭡니까? 지역지구제 이후에 주택이 돌았거든요.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라는 용도로 이렇게 정해 놓은 상태에서 뭡니까? 아파트를 지으니까 분양받아 나중에 돌았잖아. 그럼 정상이윤만 발생합니다. 무슨 이윤? 정상이윤만 발생한다는 것은 초과이윤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초과이윤이 없다는 뜻이겠죠? 초과이윤이 없다는 거니까. 자, 부동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다? 사전적 독점이 문제입니까? 사후적 독점이 문제됩니까?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사전적 독점의 문제라 적어놨죠. 제목이 사전적 독점 문제 적어놨잖아. 찾죠? 부동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적 독점이 아니라 사전적 독점이다. 사후적 독점의 경우 사전적 독점의 경우와 달리 위치의 독점으로서 생기는 초과이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후는 제가 초과이윤 발생하지 않고 정상이윤이 있거든요. 문제는 뭐다? 사전적 독점이 초과이윤이 발생하므로 이 사전적 독점 초과이윤 것이 여기 부동산에서 문제가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뭐가 된다? 문제가 된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됐겠죠? 자, 이제 그 정도만 보시고 아래에 TDR 제도라고 했죠. 개발권 양도 제도 보겠습니다. 요거는 개발권 양도라는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건 트랜스퍼 에이블을 씁니다. 영어로 트랜스퍼 에이블이 뭡니까? 트랜스 양도한다, 이전한다 이런 말이죠. 트랜스퍼 에이블. 디벨로프먼트가 뭐다? 개발이라는 뜻입니다. 디벨로프먼트가 개발이란 거예요. 그러면 자, 디벨로프먼트가 개발이란 말을 썼잖아. 디벨로프먼트가 뭐다? 개발. 그죠? 트랜스퍼 에이블가 양도란 말이겠죠? 양도. 자, R이 뭐예요? 라이트잖아. 권리란 뜻이죠? 권리. 자, 이걸 뭐다? 권리라 씁니다. 권리. 이걸 권리라. 라이트니까 권리 맞겠죠? 그래서 이걸 개발권 양도하는 제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이걸 뭐다? 개발권 양도 제도. 이걸 한글로 말하면 뭐다? 개발권을 양도합니까? 소유권을 양도합니까? 개발권을 양도하는 제도겠죠. 개발권을 양도하는 제도인데 소유권을 양도하는 제도라고 시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TDR 제도는 개발권을 양도하는 제도입니까? 소유권 양도하십니까? 개발권 양도하는 제도도 기출문제는 소유권을 부여한다고 나왔거든. 소유권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고 뭐다? 개발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TDR 제도라 쓴다는 거예요. 되겠죠? 요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는 제도입니까? 미국 제도입니까? 미국 제도인데 우리 기출 문제 엄청 많이 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하는 제도라고 또 시험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널리 사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도달한다면 이거 도입할 예정이에요. 그죠? 도입할 예정이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이 개발권 양도 제도는 공중권 활용 방안입니다. 무슨 활용 방안? 공중권 활용 방안입니다. 어떤 방안이다? 공중권. 지중 공간입니까? 공중 공간입니까? 공중 공간 활용 방안입니다. 우리 시험은 지중 공간 활용 방안으로 여러 번 기출을 했거든요. 땅 밑에 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 서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이 있다면 여기는 뭐와 관계 있는가 하면 용적률과 관계 있어요.
용적률. 서울이 있다 가정하면 서울시 용적률이 조례에서 모두 200%로 딱 상한선을 정해놨다 가정합시다. 자, 이 용적률 200%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봅시다. 정해져 있고, 자, 그런데 요 지역은 역사 유물인 경복궁이 여기 있다 봅시다. 경복궁. 자, 역사 유물이 있는 경복궁 안에는 일정 반경 안에는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복궁 있는 주변은 일정 거리 안에는 용적률이라는 것을 100%로 규제해 버렸습니다. 용적률을 100% 이렇게 규제를 하다가 보니까 일정 반경 안에 있는 이 경복궁 주변을 우리가 앞으로 역사유물을 뭐다 보존해야 되는 지역이 되겠죠. 그죠? 역사유물이 없는 동네는 개발해도 되겠죠. 이걸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용적률을 100% 규제함으로 인하여, 그죠? 규제함으로 인해서, 자, 원래 200%까지 건물을 올릴 수, 높이를 올릴 수 있는데 100%까지 건물을 만들므로 인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까지밖에 건물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다? 상부에 이만큼 미이용하는 공간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이마에 건물을 못 짓죠. 그래서 상부 이만큼 미이용 공간이 발생하므로 이만큼 못 쓰는 만침을 정부에서 TDR 정서를 개발권에 대한 정서를 발행해주고, TDR 정서를 여기 발행해주고, 그죠? 자, 이 TDR 정서를 뭡니까? 본인이 개발 지역에 직접 사용해도 되고 처분해도 됩니다. 뭐 된다? 처분해도 돼요. 팔아먹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만큼밖에 건물을 못 지니까 이 모양 위에 상부 이만치 미이용 공간이 발생하잖아. 이거를 본인이 여기 땅에 있으면 여기 서도 되고 딴 사람에게 뭐다? 팔아먹는다. 팔아먹는 게 양도해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양도 가능성을 인정했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개발 가능 지역에서 땅값이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될까요? 올라가야 되겠죠. 만약에 이 지역은 경복궁 주변은 평당의 땅값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 가정합시다. 근데 개발 가능 지역은 원래는 1,000만 원 치면 똑같다. 여기는 계속 땅값이 올라가다가 보니까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는 평당에 5천만 원까지 땅값이 상승했어요. 평당이 뭐다? 5천만 원. 평당의 땅값이 5천만 원까지 토지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토지가 워낙 비싸잖아. 비싼 땅을 고지가라 씁니다. 지가가 뭐다? 높다는 거죠. 땅값이 토지가격이 워낙 고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땅을 많이 써야 됩니까? 건물을 높이셔야 됩니까? 고층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고층 건물을 지는 걸 집약적 이용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집약적 이용한다 이 말을 씁니다. 자, 그럼 고층 건물을 짓는 걸 뭐다? 집약적 이용해야 되겠죠.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되잖아. 그죠?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요까지 건물을 치워버리니까 더 이상 상한선까지 못 짓게 되어버렸잖아요. 200%밖에 못 짓잖아. 더 이상 건물을 못 짓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요만큼 짓다 요 상부 미용가니까 못 사는 만은 우발적으로 못 쓰는 것을 우발 손실이라 씁니다. 우발 손실만치 뭐였습니까? TDR 정서를 발행해 줬죠. 요걸 파니까 TDR 정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높이까지 무한정 높게 지을 수 있게 만듭니다. 뭐를 산다면? TDR 정서를 매수한다면 상한선 이상 건물을 짓게 만들어지므로 이걸 사니까
갑자기를 우발이라 씁니다. 그죠? 더 높은 건물을 짓는 걸 우발 이익이 발생하는 제도를 우리가 TDR이라 씁니다. 그럼 100층까지 지어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보상은, 자, 개발지역 주민이 사줌으로 보상이 된 겁니까? 정부에서 보상해 준 겁니까? 개발지역 주민이 사줌으로 보상했죠? 정부 보상으로 시험 자꾸 나와요. 국가에서 보상해 준 거 아닙니다. 누가 사점으로 보상되었습니까? 개발지역 주민이 뭐를 삼으로? TDR 정서를 사점으로 보상한 경우입니다. 이걸 사인과 사인 간의 시장 기구를 통하여 형성되겠죠. TDR 정서의 발급량이 많으면, 자, TDR 제도가 활성화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남발되면 뭐다? 가격이 낮아지고, 너무 적게 되면 가격이 높아지는 이런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시험은 간단히 나옵니다. 개발권을 양도했습니까? 소유권을 양도합니까? 개발권을 양도하고, 공중권하고 관계 있습니까? 지중공간입니까? 공중공간 같고, 가장 많이 나온 게 우리나라 시행하는 제도입니까? 미국에 시행하는 제도입니까? 미국에 시행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 널리 시행하는 제도라고 3번이나 나왔네. 자, 시험은, 자, 원래 30회 시험인데 거의 80% 이상이 재탕입니다. 문제 전부 다 80에서 90% 가까이 뭐다? 나왔던 문제 다시 재탕입니다. 신규 문제 많이 나와봤자 2문제입니다. 2문제에서 3문제. 아주 많이 나오면 4문제 정도는 이거 버리면 돼요. 거의 다 나왔던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기출문제 단원 지나면 기출문제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실력이 안 올라서니까 풀기가 좀 그렇지만은 나중에 3을 넘어가고 좀 따뜻하고 이러면 뭡니까? 한번 훑어 보셔야 됩니다. 지금 1월, 2월은 이제 앉아있는 적응기간이라 생각하시고, 이런 것이 부동산 학개론, 이런 것이 민법이고, 이런 것이 공법인데, 1월, 2월은 뭐 중심으로 공부한다? 민법 개론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2차는 참고만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를 좀 단단히 해놔야 2차가 올라가는데 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자, TDR 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평성 문제를 했습니까? 형평성 문제겠죠. 의의는 읽어볼 거 없는 것 같고요. 자, 장점에 개발권, 소유권을 분리한다 했습니까? 뭐를 분리한다?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되고 줄 것입니다.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순을 시장기구를 통하여 다른 곳에 개발권을 부여 우발이익을 보상하는 공사익 주화를 이룬다. 자, 또한 정부 개입한 방법에는 시장 자율조정 기능으로 손실 보상했습니까? 자, 시장에서 손실 보상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개발지역 주민이 사줌으로 보상되었죠. 정부가 보상했다 하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되겠죠? 자, 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단점 되겠죠? 셋째 줄 갑니다. 자, 설정된 규제 상한선으로 개발하게 되는 제도가 되겠죠. 원래는 상한선 이상 건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죠? 자, 첫째 개발이 제대한 지역으로 토지 소유자가 주어진 개발권을 개발 가능적으로 양도하도록 가능함으로써 상한선, 이거 사면 상한선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을 적어놨습니다. 자, 고층 건물이 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혼잡해야 하나요? 과밀과 혼잡이 되겠죠. 혼잡을 가중시키므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효율성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개발권 거래가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적 지가가 상승되어야 됩니까? 하락되어야 됩니까? 상승입니다. 그 밑줄 긋습니다. 개발 가능 지역 땅값이 아주 높아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지가 상승하지 않으면 개발권 아무도 안 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되겠죠? 읽어보시고, 자, 기출 문제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개발권 양도 제도에 대한 설명 틀린 겁니다. 개발 제한으로 인하여 규제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한 거 맞겠죠? TDR 정서 이거 발행해가지고 개발권에 있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초기에 개발 양도제는 도심지 역사유물 보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죠. 뭐 경복궁이라 이런 거 있죠? 역사유물 이런 게 있습니다.
3번에 규제 지역의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자 토지 소유권을 부여합니까? 개발권을 부여했습니까? 개발권 부여인데 소유권 부여라는 말을 써가 틀렸습니다. 자, 여기 디벨로프먼트가 개발권이란 말을 씁니다. 자, 이 디벨로프먼트 라이트가 개발권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소유권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오운이란 말은 없잖아. 소유는 뭐다? 오운이란 말을 써야 되거든요. 이 디벨로프먼트가 돌아서니까 개발권을 부여한다 이 말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소유권을 부여한다. 자, 공공이 부담하는 비용 절감으로써 규제란 선실분이 이루어진 점에 이의가 있고요. 규제지역 소유자 재산상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했죠. 개발지역 주민이 사주므로 보전지역 손실 보상이 이루어졌잖아. 이 문제는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19회 때. 그죠? 자, 읽어보시고 다른 거는 보시 않아도 될 것입니다. 딴 거는 시험하고 큰 관계 없으니까 과감하게 넘기시고, 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 203페이지 임대료 규제 있습니까? 요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